지난 시간에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거 간단한 건 설명을 해봤는데요. 예,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오늘은 이제 5월 8일이잖아요. 그렇죠? 5월 8일 날은 한글을 할 거고요.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은 엑셀 시험 대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15일서부터 5월 15일서부터 5월 17일 그 다음에 22일, 24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한글을 계속 할 거예요. 24일, 29일, 31일까지. 29, 31일까지 있네요. 29일, 31일까지. 우리 수업이 여기까지 있는 건 맞죠? 24일까지 수업이에요? 아, 24일까지네요. 취사해. 이날까지만 해야죠. 한글 요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5번 하는 거죠. 5번. 지난 시간에 한 번 했으니까 3주 하는 거예요. 엑셀을 5주 하고 한글을 3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주간 중에서 엑셀이 양이 많아서 5주간 하고 한글은 3주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도 뭐 우리 낀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3주간 하고 나머지 한 주간은 인터넷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과목을 보통 했었거든요. 근데 우린 2달짜리 단기 특강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집 나눠드린 엑셀 문제지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서 3개를 갖고 오셔야 돼요. 파일 3개를. A형, B형, C형을 각각 데이터만 입력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입력하는 시간 별도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문제풀이 세 과목, 세 가지를 다 문제풀이 위주로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4일쯤에는 이제 시험 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또 문제집 또 인쇄해서 드릴 거니까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또 한글 문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엑셀은 문제 패턴이 뭐 부분합하고 정렬이 나올 수 있고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한글은 정해져 있어요. 한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 정해져 있어서 그냥 시험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자, 한글 2007을 실행해 놓고 2010을 실행해 놓고요. 시험 문제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냐면은 머릿말, 꼬릿말 뭐 지정하는 것들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실제 문제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C형 문제를 보든 A형 문제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백 설정을 하세요 라는 게 나와요. 공통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바탕이라는 글꼴을 하든지 여기서는 바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선 바탕이라고 되어 있으면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제지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우리 문제지에는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근데 이게 문제지마다 달라요. 어떤 문제지에서는 바탕이라고 되어 있으면 바탕만 하면 되는데 다른 문제지 잠깐 볼까요? 여기는 바탕 또는 함초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탕 또는 함초롱이 되니까는 바탕을 하셔도 되고 함초롱 바탕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는 바탕만 돼 있잖아요. 그럼 바탕으로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어떻게 돼? 취시상 불이행, 감점 들어가는 거예요. 꼭 요거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포인트는 기본이에요. 아래 한글이. 줄간격 160% 양쪽 정렬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탕이란 글꼴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가서 글꼴을 뭐로 바꾼다? 바탕으로 바꾼다. 바탕체가 아니라 바탕. 이거 바꿔놓는다. 예. 그럼 일단은 바탕은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용지여백 합니다. 용지여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지여백은요, F7번 누릅니다. 키보드에서 F7번 누르시면 용지여백 나와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왼쪽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저는 F7번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 아래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아래 동네는 다 10이에요. 여기가 다 10입니다. 여기가 다 10이고요. 왼쪽 오른쪽은 11이에요. 왼쪽 오른쪽은 11이고 윗동네 아랫동네는 다 10입니다. 보여드리면요. 위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11이에요. 왼쪽 오른쪽은 11mm고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윗동네 아랫동네는 다 10이고요. 제번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0. 하셨습니까? 네, 이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항상 얘는 항상 이렇게 하더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되냐면 페이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페이지 구분. 이 페이지 구분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누르시면 여백이 바뀐 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번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1점 쓰셔도 되고 1만 쓰셔도 되는데 여기 1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1점. 문제지 1점이라고 돼 있어요. 1점 이렇게 1점. 문제 번호 1점이라고 써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써주는 게 좋다? 지난 시간에 제가 1 하고 엔터를 여러 번 치세요 그랬는데 1점 엔터를 한 5, 6번 2점 엔터 한 5, 6번. 왜냐면 그렇게 안 했다가 싫은 소리 들을까봐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집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1번 2번 쓰고 나서 여기 와서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엔터. 자, 여기 다음에 뭐 하자고요? 여기서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엔터 눌렀잖아요. 그렇죠? 엔터 눌렀어요. 마찬가지로 3점 엔터. 다시 여기는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한 칸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얘는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여기도 엔터 한 5, 6번. 그리고 4점 엔터 한 5, 6번. Alt, Shift, 엔터. 그럼 페이지가 3페이지가 된 거예요. 3페이지가 됐어요. 마지막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는 5라고 안 써요. 5라고 안 해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점, 1점,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 입력하는 내용이고요. 2점 해서 입력하는 내용이에요. 이만큼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바꿔서 3번에 이렇게 수식이 2개 들어가요. 괄호 열고 1, 이만큼 띄어서 중간쯤에다가 괄호 열고 2 해서 또 수식이 들어가요. 이건 그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도형을 그려가지고 포스터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근데 포스터를 만들고 나서 다음에 페이지를 바꾸려면 되게 어려워요. 미리 페이지를 바꿔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번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는 어떤 글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지에. 우리 책으로 말하면 그게 어디냐면요. 95쪽이에요. 우리 책 95쪽을 보시면은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95쪽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페이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큰 제목 글자 있죠?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써주냐면 여기다가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라고 쓰고 엔터를 몇 번 쳐주세요. 이렇게. (95페이지에) 나오면 문서 작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는 제목이 있죠. 큰 제목.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을 여기 세 번째 페이지 상단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몇 번만 눌러주세요. 이게 준비 작업이에요. 요거를 미리 써주시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저 꼭대기에 있는 1번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부터 입력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입력하고, 즉 세 번째 페이지를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저 꼭대기 1번, 2번, 3번, 4번을 해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꼬맹이들한테.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수업이니까 처음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입력하는 연습은 처음부터 하되 마지막에는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최소한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올라가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뭐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페이지 업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요. 컨트롤 페이지, 아니 휠 굴리셔도 돼요. 우리 페이지 업키 있잖아요. 페이지 업키 엔터 오른쪽에 페이지 업키를 꾹꾹 누르다 보면 올라가요. 근데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면 맨 위로, 컨트롤 페이지 다운키 누르면 맨 아래로 내려가요. 엑셀에서는 컨트롤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 홈 누르면 그 페이지 앞으로 가요. 페이지 앞으로. 아래 한글은 컨트롤 페이지 업인데 모르셔도 상관없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몇 페이지 없잖아요, 이거는. 네. 자, 28쪽에 글꼴 바꾸는 거 했고요. 크기 바꾸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은 기본이 160%예요. 그 다음에 양쪽 맞춤 했잖아요. 양쪽 맞춤, 그렇죠? 자, 이때 복이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면 통맞춤으로 돼 있던 100%로 돼 있던 여러분 보시기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얘가 뭐 200% 이렇게 됐으면 안 되고요. 뭐 300% 돼 있으면 오른쪽 끝이 안 보이잖아요. 오른쪽 끝이. 그래서 뭐 보통 기본값이 125%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맞춤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딱 뚫어 맞아요. 통맞춤을 놓고요. 왼쪽에 가 있는 복이 왼쪽에 가면 이렇게 쪽윤곽을 보던 안 보던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쪽윤곽을 볼 거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29쪽에 보니까 1번, 2번 번호 입력을 하고 1번하고 근데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엔터 표시가 보여줘야 좋아요. 이게 문단보가 안 보이면 교과서에서는 1번하고 2번하고 문제번호 사이에 문단번호가 안 보이잖아요. 문단번호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데이터를 막 입력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요. 마지막 입력했는데 문단보를 안 보면 여기서 이제 문서가 끝났잖아요. 세 번째 페이지 끝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실은 마지막 페이지도 있거든요. 근데 문단보를 안 보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행여나 요렇게 엔터 자리가 한 개라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 들어갔잖아요. 그럼 빵점 처리돼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3페이지에서 끝나야 되는데 4페이지로 마무리가 되면 0점 처리된다고. 그래서 엔터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문단보로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망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31쪽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제 스타일 처리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요. 먼저 데이터를 입력부터 할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려니까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31쪽에 보세요. 거기 글자가 좀 작은 글자로 보여요? The Mask Dance Festival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우리 민족의 해악과 풍자를 느낄 수 있는 탈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시는데 그 영문의 마지막에 보면 뭐 people and things라고 돼 있고 점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터를 쳐고 바로 우리말을 쓰는 거예요. 엔터를 치고 또 엔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영문을 쓰고 마지막에 마침표 찍고 엔터 치고 나면 바로 우리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줄간격이 좀 넓어 보이잖아요.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 명령을 줄 거니까는.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시험 문제는요. 다른 문제는 보여드리면 이 표를 하다가 말았어요. 하다가 말면 한 대까지 점수를 줘요. 그런데 이 1번 문제만큼은 다 입력을 해야 점수를 줘요. 입력을 몇 글자만 썼어요. 영어도 몇 점만 쓰고 우리말도 몇 점만 썼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꾸몄어요. 0점 처리한다는 거죠. 1번만큼은 꼭. 자, 그러면 얘를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아요. F6번 누르십니다. F6번. F6번이 스타일이에요. F6번이 스타일입니다. 예. 그리고 더하기. 화면 밑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하기 버튼 눌러서 거기다가 영어로 마스크라고 쓰시면 돼요. 마스크. 영문 이름이 아니라 그냥 스타일 이름에다가 마스크라고 쓰시면 돼요. 문제지에서 나오는 대로. 자, 책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메모하지 마시고요. 이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추가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문단 모양, 글자 모양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문단 모양 먼저 들어가면은요. 문단 모양 먼저 들어가면은 왼쪽 여백, 여백의 왼쪽 항목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 문단 아래 간격, 간격에 보면 문단 아래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다? 1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단 왼쪽 여백이란 말은 사실은 여백의 왼쪽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간격의 문단 아래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그냥 왼쪽 여백,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시험에서는 여백 설정하는 거 하나, 간격 설정하는 거 하나, 하나하나만 물어봐요. 두 개를.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왼쪽이 어떻게 됐다?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엔터 친 자리 있었죠? 영어 쓰고 나서 마지막에 마침표 치고 엔터 쳤잖아요. 거기가 아래 간격이니까 높아질 거예요. 자,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글자 모양에서 중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는요. 장평과 자간을 먼저 설정할 겁니다. 장평은 105고요. 자간은 마이너스 5예요. 장평은 105고 자간은 마이너스 5를 먼저 설정합니다. 요 순서 틀리면 힘들어요. 장평과 자간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한글일 때는 굴림, 영문일 때는 도둠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대표라고 써있는 걸 가서 한글로 바꾸시고 옆에 있는 거를 굴림, 한글일 때는 굴림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뭐 한다고요? 도둠으로 바꾸세요. 원래는 한글일 때 굴림으로 바꾸고 장평 자간을 설정하고, 영문일 때 도둠으로 설정해 놓고 장평 자간을 두 번 설정해야 돼요. 근데 아까 대표일 때 장평과 자간을 미리 설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일 때도 장평 자간이 유지되고 영문일 때도 장평 자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안 하면 한글일 때 글꼴 바꿔주고 장평 자간 고쳐주고, 영문일 때 글꼴 선택해주고 장평 자간 또 고쳐주고. 근데 미리 한번 해놓으면 유지된다. 설정, 추가, 설정.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위아래가 어떻게 많이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게 문단 아래 간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연습하실 때는요, 망친 것 같을 때 얘를 블럭을 잡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이 뭐냐면요, 엑셀에서는 셀 서식이지만 아래 한글에서는 기본 글꼴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초롱 바탕이면 안 되죠. 원래 함초롱 바탕으로 시작했잖아요. 얘를 뭐로 바꿔야 될까요? 바탕으로 바꿔주고, 원래 바탕이었으니까 바탕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F6번 들어가서 아까 그 마스크라는 거 있었잖아요. 마스크.
이 마스크를 선택하고 삭제해 버릴게요. 마스크를 선택하고 X 눌러서 밑에 X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마스크가 사라져요. 그리고 더하기 눌러서 다시 한번 연습할 거예요. 스타일 이름은 영어로 마스크. 그 밑에 X라고 되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 걔를 눌러서 삭제하라는 뜻이죠. 그 더하기 누르면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스타일. 글자에 대한 나만의 스타일. 네? 여기 X. 마스크라는 거 선택해서 X 누르면 삭제된다 그랬죠? 자, 새로운 거를 추가할 땐 더하기 눌러서 영어로 마스크. 그리고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 여백이 10이었고요. 문단 아래 간격이 10이었었죠. 그렇죠? 왼쪽 여백이 10이었고 문단 아래 간격이 10이었어요. 두 군데를 꼭 물어봐요. 왼쪽 여백 또는 오른쪽 여백을 고치다든지 왼쪽 여백을 고치라 그래요. 그리고 문단 위 간격을 고치라고 하든지 문단 아래 간격을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백에서 하나를 물어보고 간격에서 하나를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장평과 자간을 미리 설정하자. 장평 105, 자간은 -5. 장평 105, 자간 -5. 그리고 언어에 가서 우리말일 때, 한글일 때 무슨 글꼴? 굴림. 굴림. 또 영어일 때는 도둠. 도둠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도둠이라고 쓰셔가지고 마지막에 선택하셔도 되고요. 고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문단 모양도 설정하고 글자 모양도 설정했어요. 그럼 그렇게 추가 마스크라는 게 하나 생성된 거죠. 그리고 설정. 그럼 그렇게 변할 거예요. 자, 문제 1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 1번은 스타일 문제예요. 스타일. 그래서 F6번 누르는 거였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입력하고 문제 입력된 내용을 블록 설정하고, 그렇죠? 문제를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을 블록 설정하고, 그리고 뭐 한다? F6번 눌러서 이게 스타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스타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했었죠? 더하기 표시. 더하기 표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죠. 추가. 그리고 뭐 했어요? 스타일 이름 입력했었죠. 이름 입력하는 거. 그러니까 영문 이름이 아니라 스타일 이름에다 입력하는 거였어요. 앞에다가. 입력하고 나서 뭐 했죠?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두 가지 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백 설정하는 거 했었고 간격 설정하는 거 두 개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했다?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7번 뭐다? 글자 모양 들어갔죠. 글자 모양 들어가서 뭐부터 했죠? 장평과 자간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일 때, 영문일 때 크기는 다 10포인트니까 설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래 한글은 기본이 10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안 한 것 뿐입니다. 글자 모양 설정하고 나서 설정.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했다? 그걸 추가 눌러주고 나서 뭐 했다?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고 스타일 이름을 입력을 하고 나서 그렇게 스타일을 설정하고 문단 모양 설정하고 글자 모양 설정한 거를 그렇게 스타일을 추가하겠다라고 하고 그 스타일 추가된 내용으로 지금 본문을 블록 설정한 본문을 그렇게 꾸미겠다. 네. 그게 우리 책에 나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130 있죠? 자, 영문으로 입력하고 영문을 어떻게 변환한다 그랬어요? 한역키 누르면 되죠. 한역키 누르면 한글 영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 한글은 처음에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영문이고요. 다시 쉬프트 스페이스 누르면 한글로 바뀌어요.
안 바뀌나? 안 바뀌면 말고. 원래 시프트 스페이스, 뭐 컨트롤 스페이스, 뭐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 있었는데, 굳이 컨트롤, 뭐 시프트 스페이스 그 설명이 나오니까 더 어렵네. 그냥 한역키 누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글을 입력하고 영문 입력하고 우리말 입력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블럭 설정했죠? 그리고 스타일 추가하기가 뭐예요? F6번 눌러서 스타일에 들어가서 스타일 추가하기 더하기 표시 눌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름 입력했습니다. 33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추가를 눌렀어요. 바로 추가 눌렀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블럭을 설정하고 F6번 들어가서 여기다 새로운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를 하겠다. 이렇게 쓰고 나서 얘를 추가를 눌러버렸어요. 그냥 추가를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추가 누른 거를 가지고 얘를 고치라고 들어간 거예요. 고치라고. 그래서 문단 모양 고치고 글자 모양 고쳐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에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서 문단 모양 꾸미고 글자 모양 꾸미고 그렇게 추가해서 설정했죠. 그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아니면은 이렇게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요. F6번 안 하고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 나서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 뭐 서식에 가면 문단 모양이 있거든요. 문단 모양에서 꾸미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가서 꾸미고 꾸민 거를 F6번에 들어가서 이거를 그대로 이 본문을 그대로 스타일로 지정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저는 좀 살짝 달리 설명했고. 고치는 걸 못했었거든요. 고치는 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X로 해갖고 삭제하셨잖아요. 네. 자, F6번 눌러서 마스크라는 걸 선택하고 삭제 누르면 마스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새롭게 마스크를 다시 하셔야 되니까 더하기 눌러서 마스크라고 쓰고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 여백 10, 문단 아래 간격 10.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얘를 105,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꾸몄었죠. 그리고 우리말일 때는 무슨 글꼴이요? 우리말일 때는 뭐라고 여기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굴림. 굴림이라고 했고 영문일 때는 뭐 한다고요? 돋으며 돋음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설정, 추가, 설정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는 책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고요.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36쪽 있잖아요. 36쪽. 36쪽과 37쪽의 문제가 지금 한 6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댁에 가서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는 영어하고 우리말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오른쪽 페이지 어떤 거는 아주 짧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습하실 때 요만큼만 하세요. 영어 단어 한 3글자 쓰고 우리말 단어 3글자만 쓰세요. 엔터 치고. 글자는 썼다고 치고 하는 거니까 글자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 빨리 걸리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스타일 연습하는 거니까 2줄 정도만 이렇게 우리말 몇 글자, 영어 몇 글자만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블럭을 잡아서 F6번 눌러서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척척척 진행할 줄 아느냐. 그거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럼 1번 문제는 몇 점을 준다? 그렇게 해서 많이 주진 않아요. 50점. 500점 만점에 50점을 주겠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우리말하고 영어를 다 입력해 놔야 돼. 대략 연습사만 몇 글자만 입력하면은 이걸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0점 처리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나머지는 안 그러는데. 나머지는 하다가 말면 한 대까지만 점수를 줘요. 1번 문제는 반드시 다 입력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시험 문제는 공지를 안 해놨지만 채점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38쪽. 표 작업하는 겁니다. 표 작업이 양이 좀 많아요. 천천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입력 메뉴에 가서요.
입력에 가면은 왼쪽에 표라고 하는 탭이 있을 겁니다. 표라는 탭. 입력의 첫 번째가 표 그룹이죠? 그 표 그룹에 가면 표 그림처럼 생긴 애가 있고요. 표 글자 밑에 화살표가 되는 글자도 있는데 이건 누르지 마시고요. 또 표처럼 생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뜰 거예요. 이거는 2번 문제. 이건 네, 요 2 점하고 엔터 친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 놓고 쓰시면 돼요.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표 그룹에 제일 먼저 표 그림처럼 생긴 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지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몇 줄입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고요. 우리 문제지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네요. 그러니까 줄은 여섯 줄이고 칸은 다섯 칸이에요. 그리고 요거 글자처럼 취급해 주세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수월해요. 글자처럼 취급을 책에도 안 그래도 그렇게 써 있네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하시라고.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표를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 거예요. 부분. 거기 보면 숫자마다 콤마 찍혀 있죠? 쉼표 찍혀 있잖아요. 세 자리마다. 그건 안 하셔도 돼요. 900,499라고 직접 쓰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아래 한글도 엑셀처럼 콤마 기능 넣어주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합계라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합계는 계산 명령을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 돼? 이렇게 돼 있어요. 표 전체는 여기 캡션이라는 뜻이에요. 캡션. 별도로 표 위에다 글자 쓰는 게 아니라 캡션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하여튼 이 글자, 본문 글자나 캡션이나 할 것 없이 뭐라고요? 도둠이란 글꼴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합계란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합계란이 좀 숫자가 써 있잖아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럼 뒤에 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X.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 밑에 합계란 옆에 하나, 둘, 셋, 네 개는 계산해 줘야 돼요. 우리는 문제지에 써 있으니까 보고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표 전체 이렇게 표를 블럭을 잡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 잡지 마시고요. 요점서부터 잡으시면 돼요. 요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뭐라고요? 굴림. 가운데 맞춤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역 보면은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이라고 돼 있어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할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다시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합계란도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얘는 오른쪽 정렬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 있어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기가 있습니다. 그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들어가요. 이렇게 빼기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기. 자, 지금 제가 표를 블럭 잡아서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다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숫자만 합계란 표현 포함해서 오른쪽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에 보시면은 자리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없던 애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국인하고 외국인은 두 칸이 병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블럭 잡고 여기 보시면 병합하는 기능이 있어요. 병합하는 거. 합치기. M 눌러도 됩니다. M. 블럭 잡고 M. 왼손으로 M 이렇게 눌러주면 병합돼요. 병합은요. 블럭을 잡아서 표 메뉴에 가시면 여기 병합이라는 거 있어요. 병합. 셀 편집에 가보면 병합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병합 합치기 M 머지 M 눌러도 돼요. 이렇게 블럭 잡고 M 오른손으로 마우스로 블럭 잡고 왼손으로 M 누르시면 됩니다. 자 1번 지금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 바꿨고요. 2번 가운데 정렬했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했어요. 그리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줬고요. 3번 할 차례입니다. 3번은 여기죠. 여기. 얘가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죠? 노란색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색깔이 노랗게 들어간 부분이 나와요. 예, 우리도 여기 보면 노란색이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블럭 잡으시고 C 알파벳 C 알파벳 C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메뉴가 뜰 겁니다. 책에는 본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눌러서 표셀 속성,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이걸 들어가는 건데요. 아주 오래전에 엑셀이 개발이 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기다 색깔 그리 넣고 테두리 선의 모양을 꾸미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C라는 게 색깔 꾸미고 모양 꾸미는 거고요. L 누르면 선 모양 꾸미는 거 있었어요. 지금은 그 메뉴가 사라졌어요. 근데 아는 사람만 쓰는 메뉴예요, 이거는. 저는 아래 한글을 아주 초기 때부터 사용을 했었으니까 그 메뉴를 외웠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름을 찾아봐도 C다 L이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책에는 셀들이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C예요, C. 그냥 여기서 C 누르면 C가 찍히고, C가 찍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블럭을 잡고 C. 아까 블럭 잡고 M 누르면 뭐가 됐어요? 합해지는 것처럼 C 누르면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색 선택하고요. 색 선택하고요. 면색을 클릭해가지고 다른 색에 가서 여기서 고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고르셔도 노랑은 있어요. 근데 다른 색에 가면 노랑이 있거든요. 노랑. 거기 가서 아까 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다른 색에 가면 노랑이라고 저 위에 있거든요. 노랑. 설정해버리면 노랑이 되고 설정. 노란색을 칠하라는 겁니다. 왜 칠하냐면요. 이따가 얘만 가지고 그래프 바꿀 거예요. 그래프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아래 한글에서는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애들. 얘들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지금 색깔을 노랗게 칠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 밑에다가 합계 들어가야죠. 블럭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블럭 잡습니다. 2006년 들어가면 안 되고요. 90만 499서부터 블럭 잡아서 시작해서 밑에 비어있는데 합계란까지 들어갈 공간까지 블럭을 잡고
여기 가서 보시면은 계산식이 있어요. 계산식이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계산식이 있어요. 블럭 계산식. 합계니까는 컨트롤 쉬프트 S.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블럭 잡고 나서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저 밑에 블럭 계산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블럭 합계. 컨트롤 쉬프트 S니까 썸의 줄임말.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A, 에버레이지. 썸을 눌러주면 이렇게 합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합계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엑셀처럼 계산식이 들어가요, 여기. 자, 그 다음 캡션 기능 사용하라 그러죠? 캡션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우리 국사책 같은 거 보시면 사회책이나 국사책에 보면은 지도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그림 5-7 고구려의 북방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표에 또 그림에 밑에 설명 제목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한다? 캡션이라 그래요. 자, 이 표에다 클릭해 놓고요. 입력. 캡션이 어디 있나요? 캡션. 이거 찾기 힘들어. 어디 갔대? 입력이라는 화살표 누르면 캡션이 있어요. 캡션 넣기라도 있습니다. 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동네에다 놓고 오른쪽 누르면 캡션이라고 왜 안 나와? 그냥 이렇게 하죠 뭐. 입력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캡션 넣기 위. 그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본래 캡션을 입력하면요. 캡션을 입력하게 되면 캡션은 아래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다 직접 내가 밑에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표 안에 들어가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입력에 가서 화살표 눌러가지고 캡션 넣기를 원래는 아래 들어갔던 건데 얘를 올려도 되고요.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 1이라고 나오나요? 그러면 이 표 1이라는 글자를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이 안 잡히나요? 안 잡히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잡힐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지우세요. 이 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눈에 사실 보이는 애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표 번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키보드로 블럭을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땅땅땅 안에다 3번 뚜기고 지워버리고 이 글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 정렬 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거 어떻게 알았죠? 무슨 글꼴이야? 아까 이렇게 써있는데 표나 캡션이나 무슨 글꼴 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우리 문제집 뭐라고 돼 있었어요? 굴림하라 그러는데 그럼 얘도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캡션이 들어가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얘가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보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 가서 뭐가 있냐면 표를 고치는 기능이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셀 속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캡션에 옆에 캡션에 가서 위로 올리시면 얘가 아닙니다. 얘는 표 오른쪽 밖으로 빠져나가는 애고요. 여기 표 위로 올라가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주는 건데 우린 다행히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캡션에 가서 위로 하면 알아서 위로 올라가니까 편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10이 좀 편해진 거예요. 그게 2007은 노동을 좀 했었는데 2010은 좀 수월하게 됐다. 자, 테두리 선 그리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본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는 두 줄로 돼 있거나 어디는 줄이 없거나 어디는 대각선이 그려졌거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엑셀에도 이렇게 테두리가 다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블럭 잡으시고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죠. L
C나 L 누르시면 돼요. C나 L. 원래 C 누르면 테두리로 오고 L 누르면 테두리로 오고 C 누르면 배경으로 가요. 그런데 이 기능이 사실은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라지고 나서 대각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L은 테두리고 C는 배경인데 대각선은 또 명령 자체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L 누르면 이렇게 오고 C 눌러도 이렇게 와요. 그래서 뭐 C나 L 눌러가지고 테두리로 오셔가지고 선없음을 선택하고 왼쪽 없애겠다, 오른쪽 없애겠다라고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사라지죠. 그 설정 누르시고 사라진 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다시 L 눌러서 제일 위쪽이 두 줄이에요. 제일 위쪽, 아래쪽이 두 줄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두 줄이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럭을 잡은 것 중에 제일 윗줄하고 여기 제일 윗줄하고 아래줄이 두 줄이잖아요. 중간 줄도 있긴 있습니다만 나중이고, 예,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왼쪽 위쪽과 아래쪽 두 줄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여기죠. 여기 요 동네잖아요. 요 동네 블럭 잡은 거에 아래쪽이 두 줄이죠. 여기가 두 줄이잖아요. 여기가 두 줄이죠. 이렇게 블럭 잡고 L 그리고 두 줄 그리고 아래쪽. 자 보세요. 지금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제가 블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L 해서 선 없음을 선택해주고 왼쪽과 오른쪽. 여기는 어디냐면요, 맨 왼쪽이고요. 얘는 맨 오른쪽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요? 요거는 사이사이에 있는 세로선이에요. 사이사이에 있는 세로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만 선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 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제일 위쪽과 아래쪽을 두 줄로 하니까 두 줄 위쪽과 아래쪽 설정.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또 두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렇게 블럭 잡아서 요렇게 블럭을 잡던 요렇게 잡던 간에 위쪽이 두 줄이다. 또는 요렇게 블럭 잡아서 아래쪽이 두 줄이다. 아니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사이가 두 줄이다. 이렇게는 안 돼요. 대신에 요렇게만 블럭 잡으면 이거죠. 얘가 지금 사이줄이죠. 사이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블럭 잡아주면 사이줄이 아니죠. 이때는 사이줄이 아니에요. 이 사이줄은 두 줄이 되는 거죠. 두 줄. 그러니까 요렇게 블럭 잡아서 요렇게나 요렇게 잡아서 아래쪽이 두 줄이다. 또는 요렇게 블럭 잡든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위쪽이 두 줄이다. 아니면 요렇게 블럭 잡아서 사이줄이 두 줄이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줄, 사이줄 이렇게 해주면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이에요. 요게 반. 원래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글 쓰는 게 100점인데 요게 50점이고요. 여기는 노란색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래프 만드는 게 50점이에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이제 블럭을 잡으셔서 노란색만 블럭을 잡으셔서 입력에 가서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프 차트. 노란색을 블럭을 잡는 이유는 노란색을 칠한 이유는 얘만 가지고 그래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험 보던 2005년도 이때는요. 요렇게 블럭 잡고요.
요렇게 블럭 잡고요. 요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었었어요. 여기저기 차트 블럭을 잡아서 아주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연속. 그리고 입력에 가서 차트, 차트가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다시 보시면 블럭을 잡고요. 노란색만 블럭 잡고 입력에 가서 차트를 누르는 순간 차트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나요? 자, 그러면 차트를 자, 보세요. 지금 어디가 선택되어 있냐면요. 표 밖에가 선택되어 있어요. 차트를 한번 누르는 거하고 차트를 더블 클릭하는 거하고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어떨까요? 잘 못 느끼시나요? 자, 차트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편집, 보기, 입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여기 있는 메뉴가 다 죽어요. 차트만 나와요. 자, 클릭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클릭했다는 말은 차트 자체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 차트가 있네 하고 얘를 선택한 거예요. 이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차트를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 가가지고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설정 누르면 얘가 아래쪽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펼치세요. 이 차트 크기만큼 위에는 표만큼 이렇게 펼치세요.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요 위에 있던 애를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시면은요, 안 내려가시면 얘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내리셔도 내려가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높이를 막 대략 맞추셔도 돼요. 글자처럼 취급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위에다 두시면 안 돼요. 표 아래로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위에 표가 있고 밑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표만큼 넓어져 있잖아요. 왜? 문제지도 넓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꾸며야 돼요. 얘를 꾸미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들어가시면 돼요. 처음에 클릭하면 오른쪽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고 차트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면 메뉴가 달라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차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클릭할 때는 차트를 선택한 거고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에 들어가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 모양대로 이제 맞춰봐야 되는데 책을 한번 좀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예요. 47페이지.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양새대로 이 차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 이 모양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세로 막대가 아니라 꺾은 선 막대예요. 꺾은 선. 꺾은 선인지 막대 그래프인지는 엑셀 시간에 우리가 약간 배웠으니까 대략 아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 요 모양 아니죠? 열 방향인가요? 행 방향이 열 방향이에요. 눌러보면 되지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예. 열 방향 하니까 이렇게 범례가 연도로 나오고 밑에 항목이 행사 이름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행이 아니라 열이다라는 거 대략 아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자, 차트 제목은 뭔가요? 이렇게 써있네요. 연도별 한 칸 띄고 내국인 한 칸 띄고 방문객. 연도별 내국인 방문객.
그리고 항목축. 항목축은 어디입니까? 글자가 있는 데고. 갑축은 어디입니까? 숫자가 있는 데고. 문제지에 항목축에는 관광지라고 써 있어요. 밑에 안동국제탈춤이니 뭐 봉정산이 하는 글자 밑에 관광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항목축이고 축제목.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가 있는데 거기는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명 가로 닫고. 더 이상은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확인.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실제 시험 문제처럼 자 보세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책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 제목이 박스가 없죠. 왼쪽에 단위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 출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여기도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단위명이라는 게 가로 쓰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로 쓰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둘러야 되고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 줄인지 두 줄인지도 있단 말이에요. 박스가. 그거는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차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관광지별 2006년, 2007년에 대한 이걸 갖고 하시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노란색만 갖고 하시오. 이 얘기입니다. 노란색만 갖고 하시오. 엑셀 같으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지만 아래 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냥 노란색만 블럭 잡고 차트를 넣어주면 된다. 두 번째, 꺾은 선으로 했어요. 어떻게 꺾은 선을 했었죠?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에 들어가서 막대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다음 눌러서 행방향인지 열방향인지 해주고 그 다음에 제목 넣어주고 축제목 넣어주고 마무리 졌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목. 우리 엑셀은요, 이 차트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을 고치면 글꼴이 동일하게 들어가요. 크기가. 근데 아래 한글은 하나, 제목, 갑축, 둘, 갑축 제목, 셋, 항목축, 넷, 항목축 제목, 다섯, 범례,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다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고쳐줘야 돼요. 자, 제목 더블 클릭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자에 가서 궁서라는 글꼴로 바꿀 거고요. 궁서 12포인트 궁서 12포인트 궁서 12포인트로 해주고요. 배경에 가면 선 모양을 두 줄로 하래요. 두 줄로. 시험 문제에 글자의 글꼴 뭐로 하라고 하는지 크기는 얼마로 하라 그러는지 12포인트 배경에 가선 선 종류를 두 줄로 하라고 하는지 그림자도 하라고 하는지 그림자를 하라 그러면 위치가 3포인트인지 5포인트인지 지정하라고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림자는 없죠?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안 하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얘는 있네. 그림자 2포인트 요 밑에 시커멓게 그림자 들어갔잖아요. 그림자 체크하고 2포인트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여기는 한 줄이고 우리 문제지는 두 줄이고 설정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다섯 군데를 자, 얘 숫자 더블 클릭해서 글자에 가서 도둠에 가서 얘가 힘들어. 도둠에 가서 10포인트로 가서 얘가 보통입니다.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하는데 요게 끝에 가 마지막 가 이게 보통이에요. 요게 보통입니다. 설정. 자, 요거.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 쓰기를 해줘야지.
얘가 세로 쓰기로 돼 있었잖아요. 얘를 가로 쓰기로 바꿔주고, 얘도 뭐로 바꿔주고요? 도둠으로 바꿔주고 10포인트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항목축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를 어떻게 도둠으로 가서 10포인트로 해주고. 항목축 제목도 더블 클릭을 해서 이게 힘들어. 귀찮고 도둠 10포인트. 범례도 더블 클릭을 해서 일일이 다 고쳐줘야 돼. 예? 배경? 지금 지시사항 순서대로 책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대로 요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은 축제목과 범례는 여기 범례. 여기 범례가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축제목은 가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책에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기타 나머지 사항은 교재, 시험 문제지 나와 있는 대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요거. 이 단위명이 아까 어떻게 되냐면 세로 쓰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얘를 가로로 나열하는 거를 해줘라 하는 거고요. 특히 얘가 우리 요런 문제 보면 이렇게 박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가. 이 테두리를 마찬가지로 선 모양을 한 줄로 바꿔주면 테두리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는 테두리가 없으니까 안 하시면 되는 거고, 테두리가 만약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선 모양을 뭐 한 줄로 하든 두 줄로 하든 하라는 대로 해주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범례가 이렇게 테두리가 안 그려져 있었어요, 본래는. 근데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죠. 그게 뭐야? 요거야. 자, 제목 더블 클릭을 해서 굴림 보통 10포인트. 아니,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하게 했어요? 우리 진하게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얘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에 가면 요게 진하게거든요? 이거 안 한 것 같아.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하는 건데, 요게 뭐다? 요거 끝에 있는 거 다섯 번째가 보통. 안 하겠다는 뜻이고, 우리는 진하게 해줘야 되니까 진하게 선택하고 설정해줘야 돼요. 그럼 글자가 좀 굵게 나왔잖아요? 요렇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트 문제는요, 우리 엑셀에서 나오는 차트 문제랑 차트 유형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 엑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서식 설정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이거를, 보조축으로 넘기고, 차트의 유형을 뭐로 바꾸고, 이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엑셀은, 아래 한글은요, 오른쪽 눌러서,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서 꾸미면 끝나요. 여기서 꾸미면 되고요. 간혹 요 숫자가 이 책대로 0에서부터 100만까지 20만 단위로 안 갈 때가 있어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됐어요? 10만 단위로 갔죠. 우리 책은 20만 단위로 갔는데, 그러면요, 차트를 선택해서 크기를 이렇게 줄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줄이면 이렇게 되고요. 덜 줄였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알아서 움직이죠? 엑셀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엑셀이 이게 절대로 안 돼. 근데 아래 한글은요, 크기를 대략 이렇게 꾸미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쉬워요, 오히려. 근데 안 이뻐요. 솔직한 말로 차트는 엑셀이 예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 한글에서 차트로 출력할 일이 있으면 엑셀 차트를 불러와요. 아래 한글에서 엑셀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일단은 1번과 2번을 다 했어요. 그럼 몇 점을 받을까요? 얘가 50점, 50점, 저 위에 있는 거 50점, 합이 150점이에요. 150점.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차트를 아까 위에 있던 애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라 그랬어요. 글자처럼 취급을.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안 내려오면 끄집어 내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끄집어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기도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래 한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엑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트의 크기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응? 내 마음대로 하시면 전혀 지장 없어요. 요 정도 하면 감점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 문제지도 보면 좀 짧어. 표는 넓고 그래프는 좀 짧아.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대략.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 이렇게 하면 감점 받을지. 왜? 글자가 겹쳐버렸잖아. 겹쳤잖아요. 그럼 감점 당하지. 안 겹치면 어떻게 돼? 괜찮은 거지. 근데 대략 그냥 표하고 비스무리하게 넓혀놓고 작업하면 그걸 끝납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거를 한 번씩 훑어보는 중이에요. 다음 시간에 엑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한글을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씁니다.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자, 이렇게.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그 입력에 가면 수식이라고 있어요. 수식. 요 수식을 들어가서 요런 수식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요 수식 창에서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밑에다가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입력에 가면 수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식을 누르시면은 수식 편집기라는 창이 뜰 겁니다. 저는 일부러 500%로 크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200%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H의 n번째는 이런 식으로 n자가 아래로 내려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분수식이 나왔고요. A의 가로 열고 아래 n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첨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보드에 없는 R하고 1은 다릅니다라는 다르다라는 기호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H 대문자라든지 N 소문자라든지 A나 R이나 이런 숫자, 빼기, 는, 더하기 키보드에 있는 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보시면은 대문자 A 그대로 있고요. 대문자 A 그대로 있고요. 가로 열고 1 플러스 R 가로 닫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키보드에 있는 건 다 쓰시면 돼요. 는도 있어요. 자, 키보드로 할 수 있는 건 키보드로 다 해놓고 나서 특수한 거를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 때도 있고요.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에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첨자 아래첨자라는 게 있어요. 위첨자 아래첨자. 어디 찾으셨어요? 위첨자 눌러서 N 이 상태에서 누르면 큰일 나요. 그때는 키보드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시면 돼요.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이 어려울 때는요. 키보드로 오른쪽 왼쪽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N자 옆에서 껌뻑거릴 때가 있고 밖에 나가서 껌뻑거릴 때가 있어요. 키보드로 이렇게 나가시는 게 좋아요. 책에는 본래 탭키 누르는 거예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텅텅 빠져나갑니다. 탭키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는 분수식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분수식 있어요. 여기 A에 가로 열고 1 더하기 R 가로 닫고 빼기 1 가로 닫고 여기 R.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닫은 거에다 커서를 놓고 위첨자에다가 N 누르시면 올라가죠. 네. 이렇게 해서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쓰실 수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거 넣기라고 있어요. 문 열고 나가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시면 밖으로 쏙 나와요. 잘못한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글로 들어가요. 그리고 고치시고 빠져나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몇 칸 띄시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또 수식 입력하면 돼요. 자, 그 옆에 있는 거 헷갈리는 겁니다. 이번 문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2번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델타 W는 2분의 1 M에 괄호 열고 F 제곱 더하기 2분의 이거 쉬워요. 이건 쉬워요. 요거는 그리스 문자니까 그리스 문자 델타 찾으면 되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입력에 가서 수식에 들어가면은요. 요런 기호가 있습니다. 요거 대문자에 가면 요 델타 있어요. 이렇게. 델타 W 이렇게 쓰라는 것 같았어요. 아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뭐 이거 입력하는 게 아니라 괄호 열고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죠. 본래는 이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쓰셔도 무방해요. 근데 옆에가 문제예요. 옆에 괄호가 위아래로 돼 있죠. 괄호가 위아래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요거 합니다. 요거 여기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있나? 여기 그 분수식 옆에 가면 괄호가 되어 있는 네모가 있을 거예요. 괄호가 있는 네모. 그 옆에 가면 괄호가 하나만 있는 네모가 있고요. 네모 4개짜리 있고요. 그 옆에는 길쭉한 네모 위아래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요. 그 옆에는 잘 자란 네모 9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 화살표 눌러보면 이거 행렬이라고 하는 거에 가보면 요렇게 괄호가 이렇게 있는 9개 그림되어 있는 괄호 있을 거예요. 이거. 얘를 빼내셔야 돼. 얘를 빼내셔야 돼. 얘는 우리가 괄호를 키보드로 열어서 위아래다 글자를 못 쓰니까 요 네모 끝에 있는 거 있죠. 앰퍼샌드 기호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래. 저는 이건 그냥 키보드로 쓴 괄호 A, B, C잖아요. 본래는 옆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모르잖아. 이렇게 썼는지 저렇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고 문제는 그 옆에 있는 괄호라는 거지. 이 괄호, 이거. 옆에 있는 얘를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로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가서 다시 눌러보시면은요. 파란색, 하얀색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로가 파란색, 세로가 파란색. 가로가 하얀색, 세로가 하얀색인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끄트머리에 파란색은 뭐냐면요. 넣기. 하얀색은 뭐? 빼기. 하얀색에 가로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면 가로가 한 줄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로가 3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로를 3칸 되어 있는 거를 칸수를 줄여야 되니까 여기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얘를 눌러서 하나 줄이고 또 가서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줄여야 해. 그래서 여기다가 X, Y, Z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괄호 열고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가로 닫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원칙은 이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A, B, C를 쓰는 건데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는 옆에 있는 거예요. 는 괄호 열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X 옆에다가는 더하기 여기는 BY 옆에는 더하기 옆에는 CZ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든 그렇게 쓰든 누가 알아? 상관없잖아.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뭐 다른 게 있다고. 내 편한 대로 쓰면 돼. 내 편한 대로 쓸 수 없는 애는 어떻게 해라? 얘는 내 편한 대로 못 쓰잖아. 얘는 요거는 그대로 만들어 써줘야 되고 그 나머지는 내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그려 쓸 수 있잖아요. 쓰시면 돼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사실은 책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빠져나가면 되고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3페이지에 4번, 5번. 4번, 5번 있죠?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74쪽. 저기 6번은 아까 풀어본 것 같고. 그렇죠? 7번. 7번. 그 다음에 9번. 10번. 일단 거기 먼저 이거부터 풀어보죠. 뭐 73페이지 5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5번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특이하게 생겼죠. 모양새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A, B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거지.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A의 화살표 머리 위에 화살표 달려있는 애 있죠. 그 화살표를 누르면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 화살표가 아니라 화살표 없는 작대기 머리에 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다 A, B라고 쓰시면 돼요. 대문자를 쓰시고 화살표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빠져나가세요. 는 쓰면 는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빠져나가서 는 쓰시면 얘는 따로 는이 써져요. 그렇죠. 이렇게 쓰실 줄 아시는 게 이제 관건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 분수식 옆에가 루트인데, 루트. 여기 x 마이너스 x 가로 닫고 더하기 가로 y 빼기 y 가로 닫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써줄 겁니까? 아래 첨자 2 쓰고 여기다가 아래 첨자 2 쓰고 밖에다가 뭐다? 위 첨자 2 쓰고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도 돼요. 아래 첨자 2 여기다가 아래 첨자 2 밖에다가 위 첨자 2 이렇게 쓰는 게 안 틀리기도 편해요. 네. 그건 방법이 나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게 맞았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0번? 제가 아까 10번 보자 그랬죠? 10번 맞죠? 거기에 뭐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수렴할 때 뭐 델타 y분의 델타 y
델타 y분의 델타 y는 뭐야? 자,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fx라고 써 있는데 f 헛다운표를 어떻게 쳐야 되나?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게 맞나?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이거는 키보드에 보면 쌍따옴표, 헛다운표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는 리미트라는 거 lim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델타 x니까는 대문자 델타 써주고 소문자 x가 0으로 수렴할 때 여기다가는 뭐 쓰는 거예요? 분수식 써주면 되죠. 델타 y 여기도 델타 y. 이걸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는 리미트 똑같은 거 써주시고 요렇게 이거가 몇 번째예요? 예? 리미트 그게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lim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거 적분 말고 네, 그거 그 옆에 있는 거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가 뭐가 0으로 수렴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델타 X 몇 번째? 델타는 여기 두 번째 줄 그리스 대문자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대문자고요. 소문자는 옆에 있습니다. 요거 델타가 D지 뭐 알파벳 D A, B, C, D, D 여기다 분수식 써가지고 F 가로 열고 닫고 키보드 이렇게 생긴 그림 같은데 이렇게 줄여볼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모양새가요. 수식은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갖고 와보세요. 다음 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에. 예. 그리고 연습하시다 보면, 요 기호는 못 찾겠어요. 요 모양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연습해 보시면은,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테고요. 그 15번처럼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게 미친 거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 15번, 그 긴 거. 탄젠트 밑에 있는 거 있죠. 긴 거. Z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연습해보라는 얘기지. 저희 시험 볼 때는요, 그 17번 문제 같은 거, 17이야 몇 번이야? 17번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요런 기호들 중에 특이한 기호들이 뭐가 있나요? 다르다 기호 같은 거 있죠. 다르다 기호. 그럼 다르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이런 거? 여기도 있네요. 이런 거. 다르다. 요런 기호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네, 요런 것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모양 찾아보셨어요? 자, 요런 거 이제 수식은 여러분들이 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수식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수식은 요래요. 수식 요렇게 나왔고요. 최근에 나왔던 수식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죠? 그렇죠? 다시 보여드리면
자, 2014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을까? 2014년도 1회에는 한글 문제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2014년도니까 좀 됐어요. 그렇죠? 자, 영어, 우리말 입력하는 거 있었고요. 자, 표 그리고 차트 만들고, 자, 수식 들어갔네요. 오, 이거 봐. 화살표. 그 화살표 있었죠. 그렇죠. 이런 거. 그럼 요즘 최근에 나왔던 문제, 2016년도 4회 때 시험 봤던 문제는 뭐 델타 기호를 이렇게 좋아하네. 아래 첨자 들어가고 위 첨자 들어가고 이런 거. 컴마 같은 경우는 그냥 키보드로 쓰면 되고요. 분수식, 루트 이런 거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키보드 쓰시는 겁니다. 그럼 뭐 충분히 됩니다. 많이들 힘들어하는 게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리기 도구예요. 이거. 예. 이 포스터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헷갈린대요. 뭐가 많아서. 그냥 글 쓰라 그러면 편한데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쓰면 되는데 얘는 저기 있는 뭐 동그란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녹색 그림이 들어있고 녹색 색깔 그다음에 파란색 제목 들어있고 뭐 노란색 도형 그려져 있고 여기 뭐 하얀색도 있고 점선도 있고 뭐가 많으니까 이게 막 정신사납다 그래요. 근데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정신사나워요. 그래요. 순서가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근데 순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제일 뒤에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예요. 제일 뒤에. 제일 위에 있는 걸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있는 거 뭐죠? 녹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 도형 있죠? 얘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위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그려 나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 있고 네모난 도형이 하나 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시회란 글자 뒤편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전시회라는 하얀색 도형을 나중에 그려야 돼. 그럼 여기 점선은 별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뭐 나중에 그리든 먼저 그리든 상관없지. 무조건 뭐부터? 이 녹색 도형 그리고 나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일 뒷배경 도형이 뭐냐를 먼저 그리고 그 나머지를 그려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뭐부터 그려야 될까요? 직사각형 하나 있네. 녹색 바탕으로 된 직사각형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릴 때 입력에 가면 네모 있어요. 네모. 입력을 누르시면 개체라는 그룹에 네모, 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네모로 그리시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얘가 우리 엔터 쳤잖아요. 이렇게 엔터를 땅땅땅 몇 번 쳤지 않습니까? 이 밑에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면 안 돼요. 특히 4라는 문제 번호보다 올라가는 순간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요만큼 그리냐고 그러냐면 요 위에 또 도형이 또 하나 있죠. 요거 파란색 바탕에 흰글씨 들어간 도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걔가 들어갈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그리지 말고 마지막 엔터 친 자리에 맞춰서 그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도형 하나 더 입힐 수 있거든요. 자, 이 도형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 자, 보세요.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표 옆에 개체라고 있죠. 개체 중에 이렇게 글상자들이 보여요.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네모, 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럼 네모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략 그리세요. 이렇게. 그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가 있어요. 크기. 책에 보면은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25에 105라고 되어 있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밑에.
어느 도형에 어디에 지시사항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 자, 이 도형, 여기. 얘는 얼마로 돼 있냐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써 있네. 이 큰 도형의 크기가 얼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가로, 세로 순서대로 125에 105를 그리고 나서요, 크기 고정해 주세요. 크기 고정을 하면 수월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채우기 색깔을 꾸미셔야 돼. 채우기 색깔을 꾸미시는데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되, 글맵실을 이용해서 그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림을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그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생물 올림피아드는 글맵시고요. ABC 주식회사는 지정된 그림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도형이에요. 도형. 이때 도형의 색깔은 여기에 면색이 파랑입니다 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면색이 흰색입니다 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 2, 3 뒤편에 나와 있는 네모 색깔 있잖아요. 얘는 흰색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파란색에 하얀색 글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생물 올림피아드는 빨간색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색깔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색 없음이 뭡니까? 투명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색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얘가 파랑이잖아요. 제목이. 그럼 나머지는 파랑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색깔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럼 얘는 무슨 색깔? 얘는 파란색이라고 써있어. 파랑. 얘는 검정이라고 써있어. 여기는 흰색이라고 돼 있어. 나머지는 알아서 내 마음대로. 알아서 내 마음대로. 그럼 여기는 색깔은 흰색 쓰면 안 돼요. 다른 색에 가서 보시면 빨강이라든지 노랑이라든지 파랑 같은 애들은 쓰면 안 좋아요.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흰색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색깔 쓰면 될까? 여기 있는 색깔 중에 이렇게 매갈이 없는 색깔들, 뭐 이런 색깔들 있잖아요. 여기 뭐 약간 붉으스름한 거, 포르스름한 거, 니리끼리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쓰세요. 이게 흑백으로 나와요, 문제지가. 그래서 이게 녹색인지 뭔지 몰라요. 여러분은 거의 다가 이 색깔을 맞추시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녹색 바탕인지 빨간색 바탕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이상한 색깔들이 있어. 파솔텐으로 되어 있는 색깔.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서 써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릴 거예요. 타원. 타원이 아닌데 이거는 120에 50짜리 도형 하나 그릴게요. 네모. 자, 크기를 얼마로? 120에 50짜리를 만들 거예요. 50짜리.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잘하면 이 숫자 번호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얘를 좀 내려놔야 돼. 얘를 이만큼 내리고 얘도 내려줘야 돼. 얘가 더 이상은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까지만 내리셔도 돼요. 대신에 이 도형이 이 문제 번호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대략 맞춰서 내려주시고요. 이 도형의 크기는 120에 50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에. 그런데 얘가 네모가 아니죠? 네모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입니까? 원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선에 가서 반원. 이거 다 반원도 아닌데? 둥근 모양도 아니죠. 그렇죠?
얘는 네모를 라운드 깎은 건 아니죠. 그렇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원 그린 것 같은데, 원. 이렇게 원 그린 것 같은데. 되는데요? 예? 크기를 125에 15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20에 125. 125에 50, 120에 15요, 15. 어디가? 15예요. 신명나는 탈춤 말고 아, 한국 전통 탈춤. 120에 50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요렇게 계란 모양처럼 동그랗게 못 깎는다라는 거예요. 아, 위에 거는 깎아요. 위에 신명나는 탈춤 그거는 깎을 수 있는데 얘를 요렇게 동그랗게 못 깎아요. 얘를 그지 깎을 수 있으면 요렇게는 깎아요.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는 깎는데 만약 캡슐처럼 이걸 깎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책에 있는 채로 문제지처럼 동그랗게는 못 깎거든요. 그럼 천상 뭐로 해야 돼요? 원을 그려야지 뭐. 원을 그려야 돼. 마찬가지로 125에 50으로 색깔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색깔은 네모는 지워요. 네모 지워야 되겠죠? (120이죠) 저도 처음 봤어요. 원 그리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문제지에 원 그리는 거 없어요. 다 네모예요. 우리 문제지는 다 네모를 그렸는데 이거 다 네모예요. 네모. 원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여기도 네모로 그릴 줄 알았는데 네모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원 그려야지 뭐. 자, 이 원이 이 아래에 있는 네모랑 어떻게 배열이 되나요? 이 원의 중간 있잖아요. 원의 중간이 네모 끝자락하고 딱 붙으면 되죠. 왼쪽으로 빠져나가도 안 되고 오른쪽 빠져나가도 안 되고 살짝 좌우가 걸치게끔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이제 신명나는 탈춤이라는 도형은 글상자로 그리셔도 되고요. 글상자. 글상자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 네모로 그려서 이 네모를 오른쪽 눌러서 글상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모 왼쪽에 보면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있는데 가로 글상자를 선택해서 그리시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요.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모를 그린 상태에서 네모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눌러주시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글상자를 쓰셔도 똑같아요. 글자는 써세요. 이렇게. 이 글상자의 크기는 또 정해져 있죠. 125에 15니까. 얘는 글자 색깔이 파란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파란색. 이 파란색을 여러분이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자, 대략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얘 위치가 얼마큼 되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따가 1, 2, 3 주식회사라는 그림을 가져올 겁니다. 1, 2, 3 주식회사는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맞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서리에다 맞춰가지고 걔랑 위아래를 맞추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해볼 거니까는. 자, 글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예.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 아래 도형이 얼마예요? 아래 도형이. 아래 네모가 가로가 125거든요. 얘랑 똑같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똑같이. 얘가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삐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얘를 그대로 올려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올리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다 내려놓으면 가로가 맞죠? 그럼 키보드로 올라가세요. 키보드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 키보드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돼요. 쉬프트 키 눌러서 움직이면 똑바로 올라가요. 삐뚤빼뚤 안 올리죠. 이 도형 안에 파란색을 넣을 건데요. 이 도형을 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 커서를 안에다 집어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테두리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채우기 색깔에 가면 면색을 뭐로 지정해 줘야 되느냐? 오피스라고 있을 거예요. 오피스. 여기. 화살표 가면 오피스라고 있어요. 오피스. 두 번째 거. 얘를 누르시면 파란색이 딱 보여요. 이렇게. 다른 색에 가서 여러분 파란색 선택하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면색에 가면은 기본이 뭐로 돼 있었냐면 아까 기본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파랑이 없거든요. 그럼 그 화살표 눌러서 오피스라는 걸 가보시면은 검정,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하고 보여요. 마우스 같은 파랑이라고 뜬단 말이야. 이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파랑 설정. 글자 색깔은 어떻게 하래요? 도둠. 글자는 도둠으로 가고 가운데 정렬을 하고 글자는 25포인트인가요? 25포인트입니까? 22포인트. 22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가 옆에 보면 글자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흰색.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말이에요. 수평 수직 가운데라고 되는데 그냥 두시면 가운데만 맞추시면 돼요. 수직 가운데는 뭐냐면 위아래 가운데고 수평 가운데는 좌우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운데 이렇게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가운데. 이게 수평 가운데고요. 수직 가운데는 기본이 수직 가운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직 위치가 불분명해요. 여기다가 뭐를 1, 2, 3 주식회사라는 그림을 가져와서 크기를 맞춰서 배열을 해놓고 나서 얘를 위치를 맞춰볼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 얘가 이 위치가 요 문제번호 4번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도형이 제일 위에 있는 도형이 제일 마지막 도형이 어디로? 이렇게 봤을 때 이 4번 밑으로 모든 도형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나머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공간에다가 가나다도 써야 되고 뭐 재미를 만드는 판, 뭐 즐거움 있는 축제 이런 글자도 써야 되고 나중 문제고. 자, 글맵시부터 할까요? 그림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림부터 한번 해봅시다. 커서가 이 도형을 선택하거나 도형 안에다 클릭해 놓지 마시고 밖에다 클릭해 놓고 안에다 클릭해 놓지 마시고요. 밖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면 그림. 입력에 가면 그림. 우리 시험은 라이브러리, 문서, ITQ, 픽처 이 안에서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림을 가져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은 문서는 있는데 문서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내 컴퓨터에 가서 D 드라이브에 갑시다 그랬죠. D 드라이브. 여기에서 우리 가져오는 연습합시다 그랬어요. D 드라이브에 ITQ에 픽처라는 곳에 가면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고 2.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문서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밑에 문서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도 하시면 안 돼요. 문서에 포함은 하라고 돼 있어요.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글자가 그 동글뱅이 안으로, 요 안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글자처럼 취급하면.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지 마세요. 선택되어 있으면 빼주세요. 그리고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문제지에 이 ABC 주식회사를 가져오는데 크기도 지정해야 되고요. 여기는 로고 1이라고 돼 있네. 그렇죠. 크기도 지정해야 되고 문서에 포함해야 되고 뭐 회색조 또는 그레이스케일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돼 있나요? 문제지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회색조 하라고 돼 있죠. 회색조. 자, 문제는 얘를 위에다 올려야 돼요. 이 동글뱅이 위에다 올려놔야 뭐 사이즈를 줄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올리는 방법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본문과의 배치라고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본문과의 배치는데 저기 여기 끄트머리에 가시면 호랑나비 4마리 보일 거예요. 호랑나비 4마리 중에 글 앞으로라고 돼 있어요. 글 앞으로. 오른쪽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하면 글 앞으로라고 있거든요. 앞으로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회색조로 하던 말던 나중 문제니까. 얘가 가져오면은요, 그림을 가져오면은 본문 밑에 숨어요. 특히 도형들 뒤에 숨어요. 그러면 도형보다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하는 방법이 본문과의 배치라고 해서 글 앞으로라고 여기 호랑나비 4마리 중에 세 번째가 글 앞으로거든요. 그러면 탁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를 얼마에 얼마? 40에 3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40에 30 크기 고정해 주시고 그림에 가서 회색조 회색조가 돼요. 그럼 요렇게 하시면 돼요. 회색조 하셨어요? 자,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도형을 클릭하거나 그 글자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놓지 마시고 밖에다 클릭하세요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림이 이 안에 꾸겨 들어가 버려요. 이 안에 꾸겨 들어가요. 그럼 안 돼요. 여기다 밖에다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 원래는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ITQ에 픽처라는 곳에 가면 로고 1인지 로고 2인지 로고 3인지 지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문제는 로고 2였고요. 그리고 옵션에 가보면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라고 이건 문제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문서에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점이 커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불편해요. 이거는 글자처럼 취급했다가 다시 해제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안 하면 되고요. 마우스를 크게 지정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그냥 문서에 포함만 하고 넣게 하면 이렇게 도형 뒤로 숨어버려요. 그럼 선택하고 여기 호랑나비 세 번째 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에 가면 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크기를 40에 30이라고 써 있으니까 40에 30이라고 지정해주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 그림에 가서 저 밑에 회색조 설정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원의 선 보이세요? 선? 이 아웃라인 선 보이세요? 그 선의 오른쪽 아랫부분하고 위쪽 윗부분이 오른쪽 윗부분하고 오른쪽 아랫부분이 이 선에 이렇게 달랑말랑 하잖아요. 달랑말랑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여놔야 돼요.
그래, 왼쪽에다가 한국 전통 탈춤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얘를 호랑나비를 지정해 주지 않으시면은 얘가 글 뒤로 들어가 버리면 안으로 숨어요. 큰일 납니다. 그럼 실행 취소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얘를 무조건 가져와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글 앞으로 바꿔 놓으시고 가져오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도형 있잖아요. 위에 있는 도형을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가려야지. 이렇게 가리면 되지. 이 오른쪽에 있는 1, 2, 3 주식회사 도형 위에, 그림 위에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모서리가 둥글게는 못 깎았네요. 그거는 더블 클릭을 해서 선에 가시면 돼, 선. 그래서 반원 하시면 돼, 반원.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만드는 거는 반원. 간혹 시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둥근 모양도 있어요. 모서리가 살짝 깎인 둥근 모양도 있고요. 반원도 있고요. 문제집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 반원이에요. 둥근 모서리. 직각의 둥근 모서리. 이 옆에 녹색에 있는 이거는 둥근 모서리가 아니라 반원이고요. 큰 거는 반원이고, 이건 둥근 모서리. 얘는 위에 있는 시커먼 도형은 반원이고요. 아래에 있는 도형은 둥근 모서리고요. 예. 약간 모양새가 좀 다 다르죠, 그렇죠? 자, 글맵시 한번 해볼게요. 글맵시. 글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다 클릭하지 마시고 밖에다 놓으시고요. 마우스를 밖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시면 글맵시라고 있어요. 글맵시.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쓰세요. 글맵시에 가서 처음 거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래서 한국 전통 탈춤이라고 쓰시고 글꼴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글꼴. 궁서. 모양은 모양이 약간 V자처럼 꺾이지 않았어요? 여기 모양에 가시면 요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나? 요거 요런 모양 같지가 않아요? 한국 전통 탈춤이 글자가 이렇게 V자처럼 꺾여 있지 않아요? 처음 보시면 잘 모르시는데 이것도 많이 보셔야 돼. 요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글 앞으로 해줘야 그 앞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다시 고치셔야 돼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맵시로 가서 여기 보면 기본에 가면 여백에 가면 기본에 가서 뭐 고쳐야 돼요? 크기 45에 35. 최후의 색깔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강이잖아요. 그림자가 있습니까? 글맵시로 와보시면 그림자가 있나 보세요. 없는지 있는지. 선 색깔이 있나요? 선 색깔이 있어요? 여기 저는 선 색깔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빨간색 글자 주변에 검은색이 보이는데 여기는 있어요?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선 색깔도 빨강으로 해주면 돼요. 선 색깔도 빨강으로.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요 세 번째 문제까지는 다 완성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 완성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한번 해볼 거니까는
자, 이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개체를 가서 가져오고, 어떤 애는 그림을 가져와서 그리고, 어떤 애는 글맵시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어떤 애는 수식을 이용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얘는 글맵시가 아니라, 뭐다, 아까? 글맵시. 이거를 엑셀에서는 워드 아트라 그래요, 워드 아트. 아래 한글에서는 글맵시라고 부르고, 일단은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의 크기, 도형의 크기 정해 주시고, 선의 색깔, 치우기 색깔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선의 색깔을 없음으로 해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없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똑같이 맞추세요. 치우기하고. 글맵시로 오셔가지고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림자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뒤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우리는 없는 거니까 그림자가 없다고 하시면 되고. 그럼 거기 또 뭐라고 써 있죠? 하이퍼링크 문제가 나왔잖아요. 하이퍼링크는 어떻게 해요? 얘를 클릭하면 한국 전통 탈춤이라는 걸 클릭하면 일로 씩 넘어가래요. 일로. 하이퍼링크라는 말이 우리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뭐를 클릭하면 뭐가 샥 나타나고 뭐를 클릭하면 뭐가 샥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한국 전통 탈춤이라는 이 글맵시로 만든 이 그림을 도형을 딱 클릭하는 순간 마우스가 여기로 착 넘어오라는 거예요. 커서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가나다 아직 안 했잖아요. 글 쓰는 것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더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네 번째 도형 있죠? 네 번째 문제 도형 그리는 거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해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막 글 되게 많은 애들 있잖아. 이거 입력하는 연습 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해볼 겁니다. 요거는 저장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뭐 마저 해도 상관없죠. 뭐. 연습하는 거니까는 저장해서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집에 가서 더 연습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장할게요. 뭐로 저장할 거냐면요. 그냥 0000 빼기 각자 이름.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이어서 또 아니면 뭐 새로 만들어 봐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